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이제 그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돼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징역 구형 2년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죄 판단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유죄 확정 시에는 대선 출마가 불가한데 이에 대한 입장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2021년 해당 발언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2021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후회는 더불어민주당은 또 과장된 방탄 긴급 브리핑을 하겠지만 이건 그냥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입니다. 정치검찰이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 넘긴 지 2년 만인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내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의 이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뭐 엄청나게 과한 구형량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법원이 선고하는 건 아니고 선고는 이제 11월 11월 15일이죠. 11월 15일. 예,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존의 공직선거법 형량 관련해서 보면은 징역 2년은 굉장히 센 거다라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한동훈 대표는 들었지만 적절한 구형량이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통상적이다. 우리 송 대변인께서는 당연히 이게 적절한 양이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 왜냐면은 양형 기준표를 저도 살펴봤는데요. 예.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 양형 기준표상의 감경 사유가 별다르게 존재하지 않아요. 감경 사유, 그러니까 예, 깎아줄 만한. 그렇습니다. 감경 사유는 별다르게 없고 오히려 가중 요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이 발언하면 일단 가중 사유고요. 그리고 그 허위사실 또는 비방 내용이 후보자의 평가에 관해서 선거 국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예. 가중 사유거든요. 지금 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대장동 의혹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발언 역시 백현동 의혹과 직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 사유고. 그다음에 또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높은 경우여도 가중 요소예요. 그런데 예. 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일주일 동안 4곳의 방송사에서 연속해서 반복해서 한 발언입니다. 네. 전파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과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전과도 있어요. 예. 동종 전과가 있기 때문에 가중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로서는 가중 영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구형량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민주당은 이제 들었어요. 김문기 전 도시개발공사 이 본부장을 아는데 왜 모른다고 했느냐.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TV 방송에서 나와서까지. 이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봤을 때는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했다. 유권자를 속였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그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을 더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는다. 예, 잘 모른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죠. 정확한 워딩은. 그런데 이 친분의 정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잘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이직이니까 잘 예. 모른다라고 한 것을 그러면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이 예. 궁예의 간신법을 비유를 하면서 검찰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을 들어갔다가 나온 것도 아닌데 예. 잘 알았는지 잘 모른다고 했는 것이
어떻게 해서 틀렸는지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비록 뭐 해외 여행을 같이 가고 골프를 같이 쳤지만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사람들이 워낙 잘 많으니까. 모른다라고 한 것이죠. 잘 모른다. 자, 그런 측면에서의 부분을 가지고 우리 검찰 독재 대책위의 여러 변호사들이 양형 기준표를 보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 검찰이 내릴 수 있는 최고치의 징역 2년이 최고치니까 구형량을 내린 것이다. 과연 이게 잘 모른다라고 한 것이 과연 최고치의 구형을 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반 사안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백현동 관련해서도 사실은 국토부가 적기에 매각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식품연구원도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 성남시장은 기초단체장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국토부에서 공문을 내리고 식품연구원에서 요청이 들어오니까 또 박 대통령의 관심사안이다 라고까지 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조금 표현이 가했지만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검찰이 과하게 구형을 한 것은 이것은 법원을 보고 유죄를 내리라라는 상당한 압박인가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이미지를 상당히 중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그런 그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로 내린 정치적인 구형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근데 이제 뭐 그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어떤 인지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 국토부의 그 백현동 땅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압박을 느꼈다는 것도 사실은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압박이냐 아니냐는 이제 사람마다 저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 그 성남시 공무원, 그러니까 국토부 공문을 받고 압박을 느꼈다라고 하는 성남시 공무원이 실체가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누구 실무 담당자가 나 국토부 공문 받았는데 이거 용도 변경 안 해주면 국토부로부터 혼날 것 같아. 나 압박을 느꼈어라고 누가 증언이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이재명 대표가 좀 이렇게 2년 구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그러니까 개별 하위 공무원들이 느끼는 부분과 보고를 취합하는 성남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식품연구원도 공문이 오죠. 국토부도 공문이 오죠. 자, 그러면 중앙정부의 힘센 부처에서 다른 것도 부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단체장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관심사안이라 하고 여러 차례 공문까지 보내온 것을 압박을 못 느낀다? 그러면 그건 아주 해태한 기초단체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백현동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국토부에 협박을 받아서 했다라고 하는 그 발언을 할 때 경기도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판넬까지 미리 만들어 와서 준비된 발언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지금 이제 혁신도시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43조 6항이라고 하는 조문을 직접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이것 변경 요구하면서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걸 반영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그런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해요. 실제 공문을 보면 사실관계가 정반대입니다. 2014년 11월에 성남시에서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요. 국토부가 그 식품연구원 부지를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혁신도시법 43조 6항에 근거한 요구냐. 그리고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거기 용도 변경해줘야 되는 공문으로 물어봅니다. 2014년 12월 9일에 국토부에서 답변 공문이 뭐라고 오냐면은 아니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요구가 아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에 관해서는 성남시가 알아서 적기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답변한 공문이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저 국정감사장에서 판넬까지 만들어 가지고 가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 적시를 했기 때문에 저것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지금은 일단 검찰이 구형한 2년이고요. 이제 11월에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질 텐데. 재판부가 형량을 어느 정도로 또 판결을 내리냐 이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만 받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이걸 넘느냐 안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최수영 의원님, 만약에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의 유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사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직 내놔야 예. 되고 그다음에 비서권 5년간 박탈인데 민주당이 이제 안 오면 상태로 가겠죠. 근데 문제는 1심이잖아요. 예. 근데 리더십의 손상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아니 3심까지 남았고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왜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압박하느냐 있으니까 또. 하고 이제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법원에 대한 압박 강도와 그 정치 공세를 더 가속화시키면서 어쨌든 굉장히 이 이슈를 좀 희석시키고 물을 타는 데 아마 주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이 사건 1년 만에 끝나야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자꾸 재판 일정 연기하고 또 뭐 테러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2년이 지나서 온 건데 원래 법은 딱 상고심 대법원까지 판결을 1년 내로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저는 2심과 상고심 그다음에 그 대법원까지 어쨌든 속전속결로 가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무죄로 털면은 사법 리스크 해결되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 유죄가 난다면 민주당도 새로운 리더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치적인 말하자면은 어떤 그 불가측성을 빨리 법원이 좀 해소해 줘야 한다. 이것이 저는 정치에 어쨌든 좀 법원이 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죄는 유죄인데 100만 원 이하의 유죄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예상이 뭐 이런 데면 검찰이 뭐 어떻게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 동력은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 박창현 교수님, 그 이재명 대표가 변론 18분 동안 이어진 변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 대통령을 주군으로 주군이란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검사는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없는 증거도 조작해서 이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검사와 윤 대통령 그리고 이 정부가 국가의 적인 자신을 죽이려 한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과 이 해당 검사가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뭐 그런 뭐가 있어서 한 얘기는 아니죠. 그냥 심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기소 자체가 이제 무리한 기소고 과정에서 뭐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또 증인을 갖다가 짜맞추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하신 건데 우리가 이제 4년 전에 데자뷰 현상을 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이 선거법 그 당시에도 유사한 거였습니다. 형의 이제 강제 입원과 관련된 이런 논란으로 허위사실 유포 물론 뭐 다른 것도 같이 돼 있긴 했었지만 이걸로 당시에 이제 그 유죄 판결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검찰이 얼마를 구형했냐? 600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고 2심에서는 300만 원이 벌금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검찰의 구형이 600만 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4년 전에 거의 유사한 허위사실 유포로 당시 검찰이 600만 원 구형을 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2년을 구형했다. 600만 원과 2년의 구형의 차이가 뭐 아까 우리가 뭐 그 형량표 같은 걸 보면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 보더라도 유무죄로만 갈리지 형량으로 가면은 무조건 100만 원이 넘게 나오게 설계가 된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거는 좀 과도하다. 너무나 과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지금 여권에서 소위 반복되는 거짓말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당시 대선 토론에서 지난 대선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그러면은 팩트 체크해가지고 거짓말이 없었느냐? 이 부분도 민주당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논쟁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의혹이. 그때 윤석열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와이프의 그 소위 그 도이치모터스 계좌를 다 공개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럼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자기는 전술핵 배치를 한반도에 하지 않겠다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전에 한 것이 또 드러났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후보는 당선된 후보는 허위사실인 내용이 들어갔어도 기소조차 안 되는데 소위 말해서 떨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야당 후보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과거에 무죄받은 선거법까지 다 모아서 2년을 딱 구형을 하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치 검찰의 보복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건 제가 좀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에 몰랐다라고 한 그 발언은 한 번만 해서 기소가 돼 있는 게 아닙니다. 2021년 12월 22일에 SBS에서 처음 얘기를 하고 이틀 뒤에 CBS 라디오가 또 합니다. 3일 뒤에 KBS 더 라이브에 가서 한 번 더 합니다. 그 다음날 채널A에서 이재명의 프로포즈라고 하는 특집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나가서 또 해요.
일주일 동안 4번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서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TV 토론에서 하셨던 말씀 얘기하셨지만은 뭐 생방송 도중에 한 번 실수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4번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 첫날이었던 2021년 12월 22일에 하루 전날 뭐가 있었습니까?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김문기 처장과의 관련성을 물어보니까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답변을 하고 그걸 4번에 걸쳐서 일주일 동안 많은 국민들이 보는 방송에서 전파성 있게 반복한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갖게 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그 뭐 검사나 아니면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이긴 한데 과거에 자기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러한 사람을 알았지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어떤 인지적인 문제도 그러니까 검찰은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그 순간에 방송에 나왔던 그 순간에 나 정말 생각이 안 나. 그 순간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워딩 자체가요. 내가 지금 김문기 처장이 기억이 안 난다가 아닙니다. 시장 재직 당시에는 잘 몰랐다. 시장 재직 당시에 몰랐다인데 한 번은 좋습니다. 뭐 실수할 수 있다 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뒤에 일주일 동안 3번에 걸쳐서 서로 다른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건 의도성이 있다. 당시에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고 대장동 의혹이 크게 점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시장 재직 당시에 몰랐다. 한 번 실수했어도 그 다음에는 팩트 체크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기억을 되살려서. 그럼요. 주변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다 확인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또 눈길이 갔던 지점은요.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중에 이제 검찰이 아이유 얘기를 하면서 아이유를 아는 것과 잘 모르냐 이렇게 답한 것에 대해서 막 비유를 하고 이재명 대표는 뭐 도라에몽에서 주머니에서 뭐 꺼내듯이 이제 검찰이 이것저것 자꾸 꺼내놓는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을 재판부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들었을지.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 이게 일종의 인지적 비대칭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그 사람은 나를 알아도 난 그 사람 모를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당연히 나를 알겠지. 그렇지만 나는 기억이 안 나요. 라는 이제 인지적 비대칭성을 얘기하는데 검찰은 얘기하겠죠. 그거는 당신이 얘기하는 거짓말의 일부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난 교육한 적도 없고 기억도 안 나는 일면식도 없다. 그러니까 면식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직 당선을 위해서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까지 등장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저는 재판부가 제가 사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이렇게 노래 가사와 가수의 이름까지 등장하는 이제 참 정말 아주 좀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됐는데 어찌됐건 저는 법원은 검찰이 이렇게 입증하려는 노력으로 저는 일환으로 해석할 것 같습니다. 네.